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 이제 선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속속 출마자가 나오고 있죠. 이게 1월 11일 날 뽑습니다. 몇 명 뽑느냐? 3명 뽑습니다. 3명은 이번 내년 지자체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사람들 보궐을 뽑는 겁니다. 전현희 의원, 또 한준호 의원, 김병주 의원 3명이 사퇴를 했죠. 전현희 의원은 서울시장, 김병주 또 한준호 의원은 이제 경기도지사 출마를 꿈꾸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하고 있고 1인 2표로 뽑습니다. 한 사람이 2명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청 1명, 반청, 친명 1명은 어느 정도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나머지 1명이 누가 되느냐, 친청 인사가 되느냐, 아니면은 반청 인사가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정청래 체제 지도부의 어떤 흐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 내 역학관계가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중앙위에서 1인 1표제 부결 이걸 계기로 해서 그때부터 이른바 친명그룹, 반청그룹의 친청그룹을 향한 대공세가 본격화되는 지금 그런 모양새입니다. 정청래 대표로서는 약간 그걸 이제 방어하면서 이 친청이 어딨어? 친청, 반청이 어딨어? 우리는 다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위한 하나야. 이렇게 이제 지금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이제 방어막을 이렇게 치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하지만 반청그룹, 친명그룹에서는 굉장히 거세게 지금 정청래 대표 측을 몰아세우고 있는 이러한 형국입니다. 정청래 대표 14일 날에도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첫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둘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 우리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가다. 라고 하면서 이날 그 환영사, 당원의 날이 열렸는데 이날 환영사를 정청래 대표가 했는데 환영사를 하면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17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17번.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이재명 대통령 과 나는 한 몸이다라고 당대표 선거 때 막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의 아무 문제가 없다. 그야말로 진짜 뭐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런 식으로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는 틈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이 강조를 누가 하는 거죠? 대통령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 쪽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만큼 어쨌든 이 자신을 향한 비판의 화살, 비판의 공세가 거세고 그걸 지금 막아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 9일 날 그 대통령과 한남동 관저에서 김명기 원내대표랑 그렇게 셋이서 만찬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죠. 당정대 간 바늘구멍만한 틈도 없이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일 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이른바 장판교 장비를 언급을 했죠. 민주당의 친청은 없다. 친명만 있을 뿐이다. 라면서 그 맨 앞에 장판교 장비처럼 정청래가 서 있다. 그러니까 우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홀로 그 광야에서 몰려오는 대군을 상대하는 그 장판교에 서 있던 장비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하고 있는 거다. 친청이 어딨냐? 다 우리 친명이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는 정청래 대표 측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주로 이제 정청래 대표 측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쨌든 최고위원 선거 속속 출마 의사를 밝히는 인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쨌든 친청 반청 구도가 더 뚜렷해졌다. 이런 평가가 지금 일반적입니다.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 문정복 의원 친청 인사죠. 지금 우리가 이제 친청 반청하지만 친청이 누구냐? 아마 여러분 궁금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친청. 그 친정청래 쪽 하면은 누가 친정청래야? 뭐 이럴 수 있겠죠. 일단은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 대표를 지지했던 인사들을 친청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뭐 장경태 의원이라든지 문정복 의원, 또 주철현 의원, 또 이성윤 의원, 뭐 이모경 의원, 또 최기상 의원, 그리고 이제 현재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 뭐 박수현 수석대변인이라든지 한민수 비서실장이라든지 조승래 사무총장, 또 권향엽 대변인 뭐 등등 해서 이런 인사들, 이런 분들을 이제 친청 인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과거에 친명으로 분류되던 인사들은 뭐 그냥 대부분 반청 그룹에 속하는 거고, 더민주 혁신회의라든지 중앙대 출신이라든지 그 여러 칠인회라든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룹들이 이제 친명 반청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정복 의원 조직사무부총장 맡고 있으면서 친청 그룹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을 했죠. 내가 나가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되겠다. 예. 문정복 의원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되겠다. 예, 이거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되겠다. 누구를 지칭한 것일까? 사람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다들 유동철 위원장 지칭한 거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입니다. 유동철 부산 수영위원장인데 더민주 혁신회의 상임 대표를 또 맡고 있죠. 이 유동철 위원장 부산 시당위원장 선거 나왔다가 컷오프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오고 있죠. 컷오프 부당하다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정복 의원이 얘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태 의원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 역시 반청으로 분류되는 그런 인사입니다. 이건태 의원 출마 선언에서 정부와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가 이루고 있는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고 정청래 대표를 그야말로 직격을 했습니다. 이건태 의원 정청래 대표를 직격하면서 최고위원 선거 출마 선언을 한 상태죠. 그러자 당 법률위원장 맡고 있으면서 친청파로 분류되는 이성윤 검찰총장도 지낸 인물이죠. 이성윤 의원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 정 대표와 함께 우리 민주당을 원팀으로 만들자라고 14일 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주로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우리 원팀이야, 우리 원팀이야, 다른 팀 아니야, 우리 같은 식구야, 이 얘기를 지금 정청래 대표 가까운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청 쪽에서는 이거 뭔가 당에 문제 있어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로가 처한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성윤 의원 얘기를 했고, 그러자 오늘 또 강득구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 국민의힘 청산, 지방선거 승리라는 과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출마했다라면서 당청은 원팀이어야 된다 이렇게 강득구 의원 얘기를 했습니다. 강득구 의원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까운 인물로 꼽힙니다. 도의원도 지냈고 경기도의회 의장도 지냈고 이런 이력이 있는 의원이죠.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까운 그런 측근 의원으로 분류되는 강득구 의원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청 일치여야 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어감이지만 친청파가 얘기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거죠. 예,
자, 이렇게 돼서 과연 최고위원 투표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이제 더 출마를 다른 분들이 할지, 뭐 이모경 의원이라든지 출마자가 더 나올지, 김한나 서울 서초갑위원장도 좀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17일까지니까요. 누가 더 출마하는지를 좀 지켜보고, 이 중에서 이제 3명을 1월 11일 날 뽑는 겁니다.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토론회도 있고 뭐 연설회도 있고 뭐 쭉 할 텐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아마 그 동안에는 이른바 친청과 반청 그 흐름이 뭐 치열하게 펼쳐질 겁니다. 뭐 겉으로는 우리 다 한 팀이다라고 뭐 이렇게 모양 좋게 얘기를 하겠지만, 물밑에서 지금 그 댓글 전쟁들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이미 뭐 분화가 어느 정도 좀 됐다라고 이렇게 좀 봐야죠. 정청래 지지층도 개딸에서 나와서 청래당이라는 걸 별도로 지금 또 만들어서 지지세를 견고하게 가져가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주당 내 지지층 분화가 서서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킨 세력과 향후에 권력을 두고 정청래 쪽에 이제 배팅을 한 권력, 배팅이죠 이게. 내년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 대표 연임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공천에서 상당히 유리한 어떤 그런 고지에 올라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내다보고 아마 적극적으로 지금 정청래 대표를 돕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거기서 실패하면 또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자신의 목을 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물론 관망하는 의원들도 더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겉으로 말하는 것과 다르게 물밑에서는 이미 정청래 대표의 연임은 안 된다라고 이른바 친명그룹에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번에 뜬금없이 종묘 앞에 또 광화문에 청계천에 나와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공세를 펼친 것, 이것은 이제 오세훈 시장과의 어떤 맞대결 구도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존재감, 이슈적인 측면에서의 김민석 총리의 존재감을 높이는 그러한 행동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 이후에 김민석 국무총리 이제 호남에 막 가서 여러 가지 국정 보고회 이런 것도 하고 하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쨌든 그 전과 비교했을 때와 상당히 달라진 어떤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이제 당원들과의 스킨십을 다져가면서 내년 7, 8월 그 전당대회를 준비한 행보를 이미 물밑에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죠. 이 얘기는 곧 친명그룹에서 정청래 대표 연임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정 대표가 연임하게 되면 그 이후에 공천권도 대표가 쥐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가고 있는 방향이 대통령실과 좀 속도나 이런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의 힘이 더 빠지게 되고 그 고삐를 잡기가 힘들어진다라는 판단을 뭐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 했기 때문에 이제 움직임이 이제 본격화돼서 시작이 된 거고,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도 반청그룹, 그 친명그룹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아주 강한 비판들을 쏟아내면서 지금 속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것들도 결국은 지금 여권 내의 권력의 그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결코 이걸 정청래 대표에게 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을 분명히 했다라고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상태로 이제 내년 연임이 되면 그 이후에 총선 공천 때 이른바 친명 반청 그룹들에 대한 또 대학살이 과거 이재명 대표 시절에 했던 비명 학살 이상으로 일어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친명 그룹, 반청 그룹이 느끼는 그 위기감도
상당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보궐선거 등을 계기로 점점 뭉쳐가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에 중앙위 투표 1인 1표제 부결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면 이번 보궐 최고위원 선거를 계기로 그것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1월 11일 날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의 결과를 봐야 될 텐데요. 거기에서 결과에 따라서 언론의 평가가 확 나오겠죠. 지난번에 1인 1표제 부결됐을 때 언론의 헤드라인 정청래 대표 리더십 타격 뭐 이렇게 쫙 나왔습니다. 내년 1월 11일 날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친청파가 다수 당선되느냐, 그러니까 2명이죠. 3명이니까 뭐 2명. 친청파가 2명이냐, 반청파, 친명 쪽이 2명이냐, 이것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면서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인 행보에도 상당한 변화, 그리고 민주당의 역학관계에도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정청래 대표로서도 아마 물밑에서 엄청난 여러 가지 그런 움직임을 좀 펼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